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식물을 가꾸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일상 속 불필요한 고민을 하기 위한 시간을 줄여주고 정말 집중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또 식물을 가꾸다 보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을 깨우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도요. 세상의 어떤 일도 10%는 운의 영역을 따라간다 합니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아버릴 줄 아는 것도 필요하죠. 오늘도 정말 많은 식물들과 함께 왔는데요. 정원장미, 땅장미, 그리고 다양한 야생화, 꽃나무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벤트도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놓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장미 보여드릴게요. 일면 정원장미, 땅장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미는요, 온대성의 상록 간목으로 햇빛 좋아하고요. 기온에 따라서 5월부터 11월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하면서 노지에서 키우신다면 2번에서 3번 정도 개화를 합니다. 5월에 피는 꽃이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유명하죠. 또 꽃이 아름다운 형태와 향기 때문에 관상용과 향료용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식물입니다. 최근에는요, 아파트 정원수를 초월해서 다양한 정원, 공원 등에서도 많이 키우는 식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땅장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넝쿨 장미와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땅장미는 나무처럼 일자로 자라면서 꽃을 피우게 되고 넝쿨 장미는 말 그대로 넝쿨로 자라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장미는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우는 게 좋고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위치시키면 너무나 좋습니다. 흙이 너무 건조하거나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계장미, 땅장미는 기온에 따라서 5월부터 11월까지 피고 지고 반복하면서 노지에서 2-3번 개화를 하게 되는데요. 높이는 보통 30에서 6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바닥에 넓게 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한 번에 여러 송이의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매우 풍성한 느낌을 주고 꽃의 양이 많아 색감 역시 풍부하게 됩니다. 땅장미 역시 햇빛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심어주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나고요. 물빠짐이 좋지 않으면 장미 이외에도 식물들은 뿌리 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죽거나 병든 가지는 잘라주시고 꽃을 충분히 보시고 나서 시든 후에 전정해주면 더 싱싱하고 탐스러운 꽃을 유지함과 동시에 개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장미는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기 때문에 실외에 두어도 괜찮지만 노지가 아닌 화분에 식재를 했다면 한겨울에 예쁜 장미꽃을 볼 수 있게 실내에 들여서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장미는 삽목이 되는 식물이라 꽃이 피기 전이나 핀 이후에 삽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봄에 삽목을 많이 하지만 수분이 충분한 장마 시기에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장미를 보여드렸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장미 그리고 찔레를 한 번씩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찔레 보여드리면 작은 장미를 닮았는데 뭔가 장미는 아닌 것 같고 이 꽃은 무슨 꽃일까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찔레꽃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찔레 장미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요. 장미 예쁜 건 알고 있었지만 찔레꽃도 정말 예쁘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찔레꽃은요, 장미목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찔레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계곡이나 산기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야생화죠. 원산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분포지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꽃이고요. 노지 월동도 가능한 야생화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찔레 장미는 장미꽃과 비슷하지만 장미보다 작고 소박한 느낌을 주는 노지 월동 식물입니다. 다양하게 품종이 개량이 되어 있어서 장미 못지않게 여러 색깔과 모양을 보실 수 있죠. 관상용으로 집이나 화단이나 그리고 화분에서
키우면요, 화사함이 절로 번지게 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찔레 장미, 일반 장미와 마찬가지로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꽃을 피우는 식물들 대부분이 햇빛을 필요로 하듯이 찔레 장미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조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양지나 반양지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 찔레꽃을 키우기를 한다면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햇빛에 영향을 받는 꽃이 피어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기적으로 화분을 방향을 틀어서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조금씩 돌려보시면서 키우는 거 좋죠. 우리 물은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요? 계곡이나 골짜기에서 찔레꽃을 많이 볼 수 있듯이 찔레는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건조하게 되면 잎끝이 갈변하면서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주기 생각해 주시면서 키워주세요. 이렇게 10cm 보트 혹은 화분에서 키워주시면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간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에 물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도 좋죠. 꽃에 물이 묻어 햇빛을 받게 되면 꽃색이 변화하면서 생각했던 색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습하게 되면 뿌리가 숨을 못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해 주는 게 좋죠.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추위에도 강합니다. 그 위에 예쁜 떡갈립 수국이 있어서 예쁜 떡갈립 수국 보여드릴게요. 입장 예쁘죠? 우리 떡갈립 수국은요, 월동이 가능하고 꽃대는 30cm 정도의 원추형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아주 예쁜 식물이기도 하죠. 저희 개미자리를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알고 계셨던 식물일까 궁금하네요. 개미자리는요, 약간은 습기가 있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납니다. 직접적인 햇빛 없이도 어느 정도의 빛으로도 성장이 가능하죠. 저희 토플 하얀 색상 맞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얀 색상이 주는 하얀 색상만의 고유한 청초함을 가지고 있는 토플 하이트 10cm 보드 색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살초 꽃도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우리 화살꽃은요, 우리 꽃의 모양으로 이름이 붙었. 다음 식물들은요, 가자니아를 한번 종류별로 데리고 왔습니다. 큰잎 가자니아는요, 색상은 랜덤인데요, 일반 가자니아에 비해서 잎이 크다라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 좋아하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가자니아는요, 은엽 가자니아, 주황 가자니아, 노란 가자니아, 아이보리 가자니아 색상별로 들어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자니아는요, 병충해가 별로 없는 식물이기는 하나 보통 일반 야생화뿐만 아니라 아소가, 설송 등등 건조한 시기에 진딧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분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소가, 설송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분홍색상 꽃을 피워주는 소설꽃 되겠습니다. 약간 초롱꽃을 닮은 듯한 느낌도 들죠. 이렇게 줄기 끝이 튀어나오게 되고 예쁜 꽃망울이 생깁니다. 그 뒤에 3단 앵초가 들어와 있는데 층층이 앵초라고도 불리는 앵초 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3단 형식으로 핀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노지 월동태는 화려한 야생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황금 베로니카 되겠습니다. 입장이 아주 황금 색상으로 빛나는 베로니카죠. 베로니카 푸른 잎의 꽃을 보여주는데 입장 황금 색상, 그리고 황금 부처꽃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꽃은 피지 않아서 이렇게 황금 색상의 잎을 보여드렸고요. 말발도리도 이렇게 색상별로 있는데요. 하얀 색상 소품, 그리고 하얀 색상 중품, 분홍 색상 소품, 분홍 색상 중품 이렇게 종류별로 크기별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발도리 역시 잘 성장하는 야생화이기 때문에 데려온 거 알고 계시죠? 감목형으로 잘 자라나고 꽃도 많이 피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말발도리 특유의 야생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우기 어렵지 않겠습니다. 거듭 말이면 물 주시고요. 그 위에는 히도미가 있는데요. 히도미 역시 새로 나온 신상식물 되겠습니다. 히도미는요, 예쁜
예쁜 보랏빛깔 꽃을 이국적으로 보여주죠. 그 뒤에는 루비 페랭이 있습니다. 진한 루비 색상의 꽃을 보여주는 루비 페랭이 되겠죠. 예쁜 느낌, 흑심 페랭이와 닮았지만 키가 조금 더 낮게 자라나고요. 화면에 적양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농원의 양지꽃도 종류별로 다 나와 있고 이렇게 입장은 5개로 하트 모양으로 모여 5장으로 피어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양지 외에도 네팔 양지, 이쁜이 양지, 노란 색상 등 다양한 양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식물은 사계 쑥부쟁이 되겠습니다. 색상 정말 예쁘죠? 내한성 좋고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우리 빛이 있는 공간에서 꽃을 더 쨍하게 보여주죠. 오늘은요 날씨가 조금 흐림에도 불구하고 예쁜 꽃을 보여주네요. 톳 몬타나 의아리입니다. 색상 예쁘죠? 약간 앞서 보여드린 메이리는 닮은 듯 성장하게 됩니다. 10cm 작은 포트에 담겨져 있는데요. 아주 연한 느낌의 분홍 색상이 아주 화사하면서도 깔끔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는 여리여리 솟구치듯 자라나게 됩니다. 그 뒤에는요 주홍 동자 보여드릴게요. 주홍 색상의 꽃이 혹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쨍하다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더위에도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여름철 위해서 식재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란 충정국 되겠죠. 춘절국은요 연두빛 농원에 노란 색상 그리고 분홍 색상 2가지 색상 들어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 색상 모두 은은한 느낌이고요. 샤스타 데이지 마돈나도 농원에 들어와 있죠. 샤스타 데이지 역시 봄철에도 강한 노지월돈 야생화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인국인데요. 빨강 천인국 그리고 투톤 천인국 2가지 색상이 농원에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식물이고요. 그 뒤에 그레이스 campanula 보여드릴게요. 10cm 보트의 키가 천인국보다 큰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초록꽃과 꽃으로 꽃말은 변함없음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리스 소품도 하얀색 그리고 분홍 색상으로 농원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추명국도 색깔별로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명국은 가을을 밝혀주는 국화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지금 식재를 해 두시게 되면요 뿌리가 잘 성장을 하면서 가을에 정말 개화 기간이 길게 피어나게 됩니다. 그 앞에 숫자인데도 보여드렸고 이제 나비 페랭이라는 페랭이 보여드릴게요. 약간 폭죽 터지듯이 페랭이 꽃이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알프스 안개 페랭이 분홍도 있습니다. 저희 안틸리스는요 약간 빨간 색상, 주홍 색상의 꽃을 조금씩 올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계 페랭이 그 중에서도 백두산 사계 페랭이도 예쁜 꽃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구름 국화입니다. 앞면은 하얀색, 뒷면은 분홍 색상이 대비가 되면서 매우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국화 되겠습니다. 남도자리는 농원에 하얀 색상과 노란 색상 2가지 색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꽃의 색상은요 직접 보셔야지 정말 느끼기 좋은데요. 남도자리가 그러합니다. 매우 은은한 느낌의 꽃의 색상입니다. 그 옆에 정향풀이 나와 있습니다. 별 정향풀이라고 불리면서 예쁜 꽃 보여줄 겁니다. 풍지초 되겠습니다. 벽가에 단연속인 풍지초 되겠죠. 원산지 일본이고요. 작은 바람에 흔들려 바람을 가장 먼저 감지한다는 이름의 뜻 가지고 있고요. 저희 춘절국 노랑 그리고 분홍 화면에 나갔었고요. 인디언행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디언행초 이제 꽃이 피어날 여고 꽃망울이 정말 많이 생기기 시작한 때 되겠습니다. 예쁜 인디언 모자를 닮은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루비 색상의 솔제꽃 되겠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었다 졌다 하고요. 전국 노지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식물은 분홍금낭아입니다. 분홍 색상의 복주머니 같은 꽃을 보여주죠. 옐로 리프라는 품종의 금낭아인데요. 재고는 3개 되겠습니다. 묵은둥이라 보시면 되겠죠. 튼튼합니다. 노란 잎색이 예쁜 금낭아 옐로 리프 노지에 심어두면 관리가 전혀 없어도 잘 적응하고요. 화분에서는 가을쯤 지상부가 없어질 때 물을 끊어버리고 되도록 차가운 곳에 방치하면 눈꽃이 잘 생기죠. 펜스테몬입니다. 색상은 랜덤이지만 펜스테몬은요 어떤 곳이든 잘 추천
서늘하는 식물인데요. 그만큼 월동 잘 되고 더위도 잘 견디고 잘 죽지 않은 식물이고요. 스카비오사도 이와 못지않죠.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분홍후룩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분홍후룩스는요, 아주 깔끔한 분홍빛깔 꽃을 보여주죠. 노르 오즘 중품으로 밥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색상은 빨간 색상과 보라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cm 보호트에 담겨있는 노르 오즘 아스틸 베리죠. 다음 식물은 루피너스 되겠습니다. 줄기가 직립하여 길게 자라나고요. 다양한 색상의 꽃이 피어납니다. 분홍향 달맞이도 농원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향 달맞이도 노제 활동이 잘 되는 야생화를 찾으신다면 좋고요. 번식도 잘 되는 식물에 속합니다. 쨍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고산 갓꽃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죠? 꽃의 크기도 큼직큼직하고 눈에도 확확 띄는 고산 갓꽃입니다. 고산 지역에 살던 식물이기 때문에 건조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기본적으로 강하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봄, 여름, 가을 화단을 가꾸기에 좋은 식물입니다. 보라빛깔 꽃과 노란색 화심이 아주 잘 보여집니다. 루드베키아입니다. 루드베키아는 여름, 겨울 모두 강한 식물 되겠죠. 꽃은요, 초여름에 피어납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요, 넝쿨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바로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농원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클레마티스 의아리도 들어와 있는데요. 의아리 꽃은요, 노지 활동이 가능한 여러 해살이 덩쿨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두빛 농원은요, 원당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차 시설도 구비가 되어 있고 대중교통, 지하철로 편리하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당역 3번 출구에서 50m 정도 걸어 오시면 이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자가용을 편하게 가지고 오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예쁜 식물들 직접 보고 구매해 가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아리 꽃은요, 키우기가 어렵지 않은 식물로 알려져 있죠. 일단 뿌리는 그늘진 공간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흙 밖에 있는 지상부는요, 해가 잘 드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날씨가 너무나 크게 덥지 않은 공간에서 심하게 건조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해가 쨍쨍한 공간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나는 의아리입니다.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품종은요, 너무 그늘진 곳에서는 꽃을 많이 피우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 꽃을 피우는 다른 식물에게도 적용이 되죠. 오늘은 의아리 꽃에 물을 수북히 준 날인데요. 촉촉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이 더 싱그러운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꽃을 좋아하신다면 작고 키우게 되고 어느새 다양한 종류를 기르게 되더라고요. 색감별로, 꽃의 크기별로, 겹꽃인지 혹꽃인지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의아리 꽃은요, 너무 예쁜데요. 옮겨 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요, 너무 춥지 않은 이른 가을이나 초봄 되겠습니다. 봄 계절에도 옮겨 심기 너무 좋죠. 이른 봄에 심게 되면요, 심은 해에 바로 꽃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품종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우리 의아리 꽃을 이렇게 봄에 들이셔서 식재를 해줄 때는요, 땅을 어느 정도 파서 뿌리를 묻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화분에 심겨진 것보다는 1에서 2인치 정도 깊게 심어주시면 또 좋죠. 의아리의 꽃은 뿌리는 땅속으로 깊게 내리기보다는 지면이 얇고 넓게 퍼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습성 때문에 옮겨 심을 때 약간은 깊게 심어주는 게 좋죠. 심은 지 여러 해가 지나게 되면요, 주변으로 굉장히 넓게 땅을 파도 뿌리를 다 파낼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약간 넓게 파주되 뿌리가 좀 끊어지더라도 옮겨 심은 후 물관리를 잘 해주시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아리 꽃의 줄기가요, 완전히 꺾여서 절단이 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꺾임을 가지고 나서는요, 이 생츠기 부분이 새싹 돋아나듯이 다시 자리 잡게 되면서 덩쿨 성질을 그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때문에 너무나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 의아리 꽃은요, 착하게도 꽃을 정말 예쁘게 피워줍니다. 물과 비료를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시면 보통 3년 정도면 자리를 잡고 놀랄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해내는 식물입니다. 의아리 꽃은요, 시기에 따라 세 가지로 꽃 피는 시기를 분류하고 하는데요. 봄에, 늦봄에, 여름에 꽃을 피는 아이들로 구분을 하곤 합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꽃을 피는 우리 의아리 꽃은요, 겨울 동안의 꽃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할 때 주의해 줄 필요가 있죠. 우리 꽃눈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지를 치기 해버리면 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여드리는 의아리는 예쁜 꽃을 보시고 10월 이전에 지면에서 60에서 30cm 정도로 잘라주시거나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묵은 가지나 잎을 제거해주는 정도로 가지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의아리들은요, 올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품종 되겠습니다. 다만 꽃이 지고 나면 진 꽃대를 잘라 꽃대로 가는 에너지 손실을 막아주고 위에서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잘라주시게 되면 우리 또 가을에 또 꽃을 피울 수 있죠. 우리 의아리 꽃을 여러 가지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품종을 섞어 심어도 너무나 예쁘기 때문이죠. 또 장미와 나란히 심어도 예쁩니다. 다만 대부분의 덩쿨 장미는 크게 자라기 때문에 정원 장미나 땅 장미를 추천드리기도 하죠.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여러 장미와 의아리를 심어 보면서 나만의 화단을 가꿔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덩쿨 식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의아리이기 때문에 타고 올라갈 것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너무 두꺼우면 잎자루가 감을 수 없기 때문에 연필 굵기보다 얇은 트렐리스를 세워주거나 그러한 나무 자재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 그물망을 덧대어 주셔도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아리의 꽃은 뿌리는 얇고 넓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3년 이상 자란 개체는 사실상 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개체는 괜찮습니다. 뿌리가 충분히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1에서 2인치 정도 깊게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크고 많은 꽃을 보시려면요, 이른 봄에 내년부터 싹이 나기 시작할 때 뿌리 부분에 장미용 비료를 주고 흙을 도두어 주어도 좋죠. 우리 어린 개체를 이와 같이 식재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2년 정도는 굳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지치기는 3년 이상 된 개체의 경우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품종이라면 늦가을에 해주시면 너무나 좋죠. 우리 꽃이 한바탕 피고 지어갈 때에는요, 비료를 한 번 더 주셔도 되고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윗부분을 잘라 생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써 꽃을 피우는 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아리 식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월동이 가능하나 겨울이나 여름이 오기 전에 멀칭을 해주어서 뿌리를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면 더욱더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의아리는요, 종 모양으로 피어나는 종 클레마티스 의아리 컬렉션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종 모양의 꽃도 예쁜 식물 되겠죠. 종 모양의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약간 꽃은 작으나 더욱더 귀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글랜디 플로라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하얀 색상의 깔끔한 꽃을 피워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또 찾기도 하는 종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메이린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연한 분홍 빛깔로 꽃이 피어나고요. 호꽃으로 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홍 색상의 느낌이 아주 봄과 잘 어울리는 식물이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테이션을 보여드리면 겹꽃으로 꽃이 피어나는 품종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토플인데요. 우리 중품으로 빨간 색상과 우리 노란 색상 들어와 있는데요. 빨간 토플은 아주 정열적인 색감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또 토플은요, 오랫동안 피는 여름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약간은 삭막할 수 있는 여름 정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집안의 풍요와 상처를 치유한다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서 화분에서 키워도 좋고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기 때문에 노지에 부담 없이 식재하기도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저희 잉글리시 라벤더 되겠습니다. 잉글리시 라벤더 향기가 정말 좋은 허브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은엽 색상의 잎장이 빛이 납니다. 멜라포디움입니다. 색감이 황금빛이 돌고 있죠. 우리 점점 기온이 오르면서 예쁜 봄꽃이 나오고 있는데 멜라포디움도 이에 속하는 봄꽃 되겠습니다. 센트란투스 중품 되겠습니다. 꽃이 정말 예쁜 센트란투스죠. 양지, 반양지 조건에서 보통의 습도에서 무난하게 잘 자라납니다. 약한 알칼리성 토양에서도 쉽게 자라나고요. 건조함도 잘 견디죠. 다음 식물은 은사초 보여드릴게요. 잎이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정적인 분위기를 풍겨내서 깔끔하거나 나무 소재 주로 인테리어 하는 공간을 사용하면 분위기 확 달라지는 식물이었고요. 수끈 비올라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보라 빛깔과 하얀 색상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비올라 되겠습니다. 아주 색감 예쁘죠? 저희 그 다음에 비올라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흑제비가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비덴스인데요. 비덴스, 그 중에서도 노란색 비덴스를 가져와 봤는데 얘는 가는잎 비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반 비덴스에 비해서 잎장이 가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 작약 하와이안 코랄이 꽃을 피워서 보여드립니다. 연두빛 농원에는요, 하와이안 코랄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작약이 있습니다. 때문에 문자로 문의를 주시면 리스트를 따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되겠고 방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가는잎 노란 비덴스 보셨으니 일반 비덴스 보여드릴게요. 사실 비덴스는요, 월동을 하지 못하는 식물이지만 꽃이 정말 오래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나 들이셔서 그냥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계속 폈다 졌다 하는 거 보는 것만으로 제 값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 숙근초, 우리 겹금어초인데요. 겹꽃으로 금어초가 피어나니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어초 트윈이라는 종이 겹꽃으로 피는 계량종이죠. 일반 금어초에 비해서 키는 약간은 작게 자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고요. 예쁜 식물 되겠죠. 풍성한 느낌으로 피어나죠. 그 뒤에 브루넬라가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10cm 포트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꽃은 파란 색상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 식물들이요, 신비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파란색, 보라색 꽃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자연계에서는 파란색 꽃이 다른 색상에 비해서 드물다고 합니다. 때문에 매우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15cm 포트에 있는 브루넬라 알렉산더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식물 설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겹꽃으로 피어나는 겹꽃 설란인데요. 아주 앙증맞고 예쁘죠? 꽃이 피었다 졌다를 반복해 줍니다. 저희 설란은요,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고요. 배수가 잘 되고 통풍이 좋은 토양에 식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일반 설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처음에 봄에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물을 듬뿍 주고 있습니다. 꽃이 진 다음에도 꽃을 볼 수 있는 식물 되겠죠. 1년 초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보기가 좋아질수록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너무 쨍한 햇빛 하루 종일 비치는 공간에서 개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원종 설란은 또 다른 느낌을 보여주죠. 확실히 야생화의 느낌이 조금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수선화과의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천일홍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꽃이 예쁘고요. 보랏빛깔 꽃이 이렇게 피어나게 됩니다. 천일홍 축제가 있을 만큼 예쁘죠. 이색 제비입니다. 일반 제비꽃에 비해서 흔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잎장 2장은 보라색상이 진하고 나머지 3장은 연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색제비 희귀성으로 인해서 가격대가 조금은 높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바늘꽃 되겠습니다. 분홍 색상의 바늘꽃이 화면에 나가고 있죠. 저희 바늘꽃은요, 바늘처럼 쭉 뻗어 올라온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 가오라라는 영어 이름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약간 진한 핑크의 꽃이 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크리스마스 버닝이라는 품종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헬리안트 무는요, 연한 분홍빛깔의 꽃이 줄기마다 달리게 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은엽 색상의 잎과 연분홍 꽃이 잘 어울리죠. 다음 식물은 해오라기 사초 되겠습니다. 매우 독특한 느낌으로 꽃이 피어줘죠. 여름철까지 줄기 끝에 피는 꽃 주변에 길게 늘어진 하얀색의 보엽이 아름답죠. 백일홍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5가지 세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백일홍도 봄꽃으로 정말 유명하고 꽃 색상도 쨍하기 때문에 봄 화단에 없어서는 안 될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알리아 중품이 나가고 있는데요. 빨강 중품 그리고 빨강 투톤 중품 15cm 보티에 이렇게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알리아는 구근 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죠. 멀리서도 다알리아만큼은 눈에 띄는 식물입니다. 예쁜 특징 가지고 있고요. 산비타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력이 뛰어난 식물로 지피 식물로 적합합니다. 햇빛 충분히 받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시면 예쁜 노란꽃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노란꽃 더 보여드릴게요. 노란향 초롱 되겠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자세히 맡아보면 있고요. 일단 초롱꽃답게 꽃은 작지만 많이 열린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다이아몬드 프로스트인데요. 알고 계셨나요? 너무 예쁘죠? 안개초와 비슷한 야리야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월동이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하얀색 꽃 피워주고요. 다음은 뒤에 목마가렛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15cm 중품으로 있고요. 외목대로 수영이 잡혀 있습니다. 밑에는 잔, 가지나 잎을 제거해 주시면서 수영을 더 동그랗게 잡아가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꽃에도 정말 많고 묵직하게 들리더라고요. 휘청할 뻔했습니다. 식물은 네모필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모필라 너무 예쁘죠? 봄에 네모필라도 저희 비덴스만큼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푸른 색상의 꽃이 예쁘죠? 그리고 층꽃이 신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 지난해에 보여드렸던 층꽃과 또 모습이 다르죠? 비옥한 토양에서 키우게 되면 잘 성장을 하고요. 개화도 잘 해주는 식물이죠. 저희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청화국을 데려왔는데 역시나 시원한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무늬청화국은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수분 관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절대 물 말리지 않고 약간 촉촉하게 흙의 상태를 유지해주는 게 키포인트 되겠죠. 저희 금어초, 앞서서는 겹꽃의 금어초를 보여드렸는데요. 헛꽃 금어초 쨍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어초도 꽃이 화려하기 때문에 봄꽃에 빼놓을 수가 없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색깔별로 예쁘게 키우셔도 너무 좋죠. 환경이 잘 맞으면 뉴질랜드 앵초 이렇게 예쁜 꽃 많이 보여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스트랩토카르푸스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일단 생장력이 좋고 햇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서 꽃을 피워주는 재미 보실 수 있습니다. 잎꽂이로도 번식이 가능한 식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보랏빛깔 꽃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신비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느낌, 우아한 느낌 모두 겸비해 있기 때문이죠. 저희 맨드라미 식물도 데리고 왔는데요. 다양한 색상이 하나의 색채가 되어 있는 맨드라미 되겠습니다. 촛불 모양을 닮기도 했습니다. 화단에서 키울 때 우리나라 기온에 잘 적응해도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하죠. 맨드라미 다음에 예쁜 식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몽골리안 별이라는 의아리인데요. 일반적인 의아리와 달리 직립형으로 자라나고 잎 사이마다 꽃들이 풍성하게 올려주는 사랑스러운 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지황 되겠습니다. 15cm 보티에 있는 아주 존재감이 높은 식물인데요.
지황은요, 중국이 원산지인 다년생 야생화로 관상용과 약용으로 두루 사용이 되는 식물이죠. 그 다음은 우리 원평소곡이 있는데요. 항상 은은한 식물을 좋아하시고 잔잔한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정말 잘 자라나고요. 가뭄의 저항성이 특히 좋은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장백패랭이 두 가지 종류를 데리고 왔는데요. 노을이와 홍심이 되겠습니다. 하얀 색상과 진분홍 색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정말 예쁘죠. 패랭이 종류들은요,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아마릴리스 종류를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구근 식물을 찾으신다면 아마릴리스를 추천드리곤 합니다. 아마릴리스는요, 구근이 아주 존재감 있고 잘 성장하고 꽃들도 예쁘고 그 다음에도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하죠. 저희 가을에 식재했던 구근 식물들은 끝났고 이제는 아마릴리스의 계절입니다. 혹시 서리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서리에도 끄떡없는 식물 중 하나가 바로 쑥부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가 들에서 잘 자라죠. 그 옆에 빈카가 있는데요. 일반 빈카에 비해 이름이 있는 빈카 마이너 되겠습니다. 약간 연한 보랏빛깔 그리고 진한 보랏빛깔 사이에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록, 덩굴성, 숙근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줄기는 포복성의 성질 가지고 있고 50에서 70c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예쁘게 자라나고요. 그 옆에 제가 매발톱 가지고 왔는데요. 꽃이 로즈 색상으로 피어나는 로즈 화이트 매발톱 되겠습니다. 매우 우아하죠. 부케로 사용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매우 풍성하고 예쁜 겹곱의 매발톱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유럽봄맞이인데요. 꽃말은 봄의 속삭임 되겠습니다. 봄 소식을 정말 가장 먼저 알려서 피는 꽃이라 해서 봄의 전령사라고도 불리죠. 근데 꽃은 정말 오래 갑니다. 그 옆에 사계소국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사계소국 저희 보통 국화는 가을에 핀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계소국은요, 이름처럼 네 계절 환경 맞으면 꽃이 핀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옆에 우리 애기용담 있습니다. 애기용담 분홍 색상의 꽃이 피고요. 하얀 색상의 꽃이 피는 식물은 이끼용담 되겠습니다. 때문에 분홍 색상 좋아하시면 애기용담, 하얀 색상 좋아하시면 이끼용담 고르셔도 아주 손색 없을 만큼 예쁘게 자라납니다. 다음 식물은 인가목인데요. 화려하고 매혹적인 겹꽃송이를 피워주는 것이 인가목 특성 되겠죠. 햇빛이 잘 되는 공간 들여놔 주시고요. 델피늄은요, 세 가지 색상으로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분홍 색상, 그리고 보라 색상, 그리고 하얀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델피늄 3총사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델피늄은요, 아주 봄부터 여름까지 꽃을 많이 보여주는 여름꽃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야생화의 정수라고 불릴 정도로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아주가 또는 서양 조기 나물로 불리고요. 백리향 못지않게 요즘 예쁜 꽃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지피식물입니다. 봄에 피는 진한 색감의 꽃이 예쁘고요. 겨울의 상록이기 때문에 아주 푸릇푸릇한 매력도 보실 수 있고요. 병충해도 잘 없는 식물입니다. 또 지피식물로 잡초가 못 올라오게 막아주기도 하고요. 잘 번지기도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장점 정리하면 정말 많죠. 동이나물도 보여드릴게요. 겹동이, 흑동이, 주황동이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 있습니다. 양지에서도 꽃이 정말 잘 피고요. 반 그늘 정도까지도 잘 성장을 합니다. 오랜 세월 키우다 보면요, 반 그늘에서 생긴 개체는요, 꽃을 피우는 개체 수는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햇빛이 가득할수록 더 좋더라고요. 우리 뱀무 식물들도 데리고 왔는데 농원에 뱀무도 참 종류가 다양한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뱀무 노지 활동 당연히 가능하고요. 색감은요, 이름에 따라서 구별도 가능하고 키우다 보면 우리 개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랑 이제 꽃이 져갈 때의 뱀무의 꽃의 색상이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은요, 화분에서 키우는
나가는 경우에는요, 흠뻑 주시고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서 통풍도 자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너도 부추 혹은 아르메니아라고 불리는 식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얀 색상과 우리 일반 초록 색상의 잎을 가지고 있는 아르메니아, 무늬가 들어간 아르메니아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메니아 꽃은요, 너도부추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죠. 우리 레인보우 토플 그리고 황금토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황금토플은요, 이렇게 색상이 약간 은여빛을 돈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양토플 혹은 야로 식물이라고도 불리죠. 닌자 헐떡이 혹은 매화 헐떡이라고 불리는 식물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야생화로서의 느낌 가득하고 유럽 정원 꾸밀 때 필수적인 식물이죠. 제가 향기가 나서 들어본 벨가몬 레드쉐이드입니다. 꽃은 빨간 색상으로 피어요. 겹 금계국인데요. 일반 금계국에 비해서 꽃이 금색 그리고 겹꽃으로 피어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고, 역시 노즈 활동이 잘 되는 다년생 야생화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요, 하얀색 층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는 보라 층꽃이었는데 이 층꽃은 하얀 층꽃 되겠습니다. 노즈 활동이 가능한 층꽃 되겠죠. 외성 꽃고비도 들어와 있죠. 농원의 꽃고비 중품 이외에도 꽃고비 키가 좀 작게 자라는 거 좋아하신다면 외성 꽃고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복바위치 식물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복바위치라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페랭이가 정말 많이 농원에 있는데, 그 중에서 슈퍼파르페 라즈베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페랭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일반 페랭이보다 큰 것 같고요. 화심의 진한 분홍 색상이 점차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해집니다. 그 뒤에 있는 식물, 저희 은하 제비꽃 식물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 정말 많죠. 일반 제비꽃에 비해서 점처럼 보라빛깔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인 제비꽃이죠. 때문에 멀리서 보면 하얀, 가까이서 보면 푸른 빛깔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후룩스 종류도 정말 많은데 차가 후룩스 종류별로 농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 퍼퓸은요, 약간 하늘빛깔과 보라빛깔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후룩스의 색상을 보여주죠. 제가 차가 후룩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월동이 가능하고, 두 번째 여름철 더위에 강하고, 세 번째 자연 번식이 잘 된다는 점이죠. 농원 근처에 후룩스를 그냥 심어 두었는데요. 겨울철이 되면 마치 지상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기온이 올라가면 뭔가 새순이 쑥쑥 올라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때 이거 작년에 심어놨던 후룩스가 또 꽃을 보여주고 발화를 했구나 생각을 하셔도 좋을 정도로 번식도 알아서 스스로 잘 되고 활동도 잘 되는 식물이더라고요. 옐로우 엔젤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노란 꽃을 보여주는 지피 식물 되겠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이 정말 많이 달린다는 특성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잡초 많이 나는데 식재해 두면 좋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바비아나 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비현실적인 느낌까지 나는 꽃입니다. 약간 보랏빛, 푸른빛 꽃 잎속에 무언가 빨간색 무늬처럼 용암이 끓어오르는 듯한 강렬한 느낌도 가지고 있죠. 시각적으로 매우 강렬한 식물 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원산지 식물이고요. 그 뒤에 녹화상록 의아리가 10cm, 15cm 이렇게 중품으로 소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덩쿨 식물이기도 하죠. 다음은 도끼와 히나가도 되겠습니다. 꽃이 특이한데 입장도 특이하고 쥐소니처럼 잎줄기가 매우 빨갛다는 것도 느껴보실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동글동글 꽃이 예뻐요. 또 동글동글한 꽃을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이메리스입니다. 중품 이메리스 하얀 색상으로 들어와 있고요. 꽃말은 마음을 사로잡자 되겠습니다. 야생화의 한 종류로 일본과 중국 등에서 도입된 야생화로 우리 봄부터 8월까지도 꽃을 피워주죠. 저희 클레마티스 대품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종류는 3가지 색상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큰 꽃이 피어나는 클레마티스입니다. 혹꽃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마치 손바닥의 절반만 할 정도로 크게 피어나기 때문에 눈을 사로잡는다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덩쿨 성질 가지고 있는 클레마티스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타고 감아도는 성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야생화는 카리 금매화 되겠습니다. 입장이 칼립처럼 쭉쭉 뻗어나가고요. 꽃의 색상은 금색, 노란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예쁘죠? 카리 금매화 역시 노지 월동이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매우 화려한 듯 예쁘죠? 드럼스틱 앵초도 들어와 있는데요. 색상은 아직 모르지만 성장하는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범부채 식물들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주홍 범부채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은 애기 범부채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범부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양지 바르고 배수가 좋은 장소에서 일반적인 토지를 가리지 않고 다 잘 성장하고요. 내한성, 내열성 모두 뛰어나서 특별한 대책 없이도 잘 성장하는 야생화이기 때문입니다. 은숙입니다. 은숙 이름이랑 정말 잘 어울리죠. 부들부들한 입장이 매력인 식물이죠. 식물은 에리시멈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색상 가지고 있고요. 다음 식물은요. 온남소국인데요. 하얀 색상의 포슬포슬한 꽃과 약간 화심이 노란빛 도는 식물입니다. 백리향 항상 인기 많은 지피 식물이기도 하죠. 분홍색 꽃이 모아 피어나고요. 코를 대고 맡으면 향기가 솔솔 나타나는 식물입니다. 잘 죽지도 않고 건조에도 강한 식물이죠. 사기코스모스도 예쁘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식물에 사계자가 붙게 되면요. 환경 맞으면 사계절 꽃을 피워줍니다. 흔히 코스모스는 가을에 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기코스모스는 예외가 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물살이 되겠는데요. 물살이는 노란 색상과 분홍 물살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뒤에 보여드릴 식물은요. 무늬 바늘꽃이 있습니다. 무늬 바늘꽃은요. 앞서 보여드린 크리스마스 버닝 바늘꽃에 비해서 하얀 색상 꽃이 피어나고 입장에는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 되겠죠. 베로니카입니다. 역시나 스테디셀러로 잘 나가고 있는 베로니카죠. 꽃이 빨리 지는 것 같겠지만 꽃이 그만큼 계속해서 피어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그 뒤에 아게보 지선이가 있습니다. 농원의 지선이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아게보 지선이, 애기 지선이, 와인컵 지선이, 뉴질랜드 지선이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지선이가 있습니다. 지선이 풀 좋아하시는 분들도 놀러 오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떡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겨울을 지나는 회색 잎이 이색적인 식물인데요. 높은 산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약재로도 쓰입니다. 잔대는요 은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른 색상 그리고 하얀 색상 가지고 있죠. 다음은 애기지손이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아게보 지손이에 비해서 꽃의 잎은 더 밝고 꽃잎도 더 크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지손이 중 하나가 되겠고요. 고산 국화입니다. 고산 지대에서도 잘 성장을 하는 국화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화심이 다른 국화에 비해서 크고 입장은 더 짧다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별 가감이 있죠. 이제 우리가 별 가감이 같은 식물을 보면 지피 식물인 거 알 수 있죠. 에린지움입니다. 매우 이국적인 느낌을 뽐내주는 정원 야생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 가능해요. 그 다음은요. 의아리 메발톱인데요. 의아리 메발톱은 보라색상, 하얀색상 나와 있고요.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클레마티스 블루 리본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 구매해 주셨던 식물인데요. 직립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의아리이고요.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종아리 정도까지 키가 성장을 하고 푸른 색상의 꽃을 제대로 보여주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 보여드릴게요. 우리 꽃방망이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주 꽃방망이 그리고 하얀 색상의 하얀 꽃방망이 있죠. 꽃방망이 꽃 올려주려고 열심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손이도 종류 정말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뉴질랜드 지손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상이 꽃은 피지 않았지만 약간 자줏빛을 도는 입장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잎 양귀비도 농원의 소량으로 남아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